자, 오늘 새로운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곧 다가올 종부세. 특히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반영돼 있는 경우에 1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적인 재산상의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담해야 하는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굉장한 관심과 우려가 높습니다. 실예로 오늘 몇몇의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종부세 고지서 폭탄. 국민들은 걱정합니다. 작년에 2배 넘는 세금이 속출하진 않을까 걱정되고요. 국세청은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 중에 있다. 1주택자들에게는 주택이 9억 원 이상, 공시지가죠. 9억 원 이상 공시지가 한 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 날아갔고요. 다주택자는 6억 원 이상일 때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갔다. 야, 지금 막 도착하거나 날아오고 있는 중. 무섭습니다. 올해 종부세 첫 대상자가 20만 명이 증가했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 세금 부담해야 될 사람들이 20만 명이 늘었다라는 얘기. 자, 신한은행이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방금 봤던 아크로 리버파크의 경우에 2019년에 종부세가 281만 원이었는데 494만 원, 820원까지 늘 것이다. 마포 레미안 푸르즈 아파트 경우에는 2019년에 22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 66만 원으로 3배가 꽁충 뛸 것이다 라는 예측치를 신한은행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세금은 2배. 결국은 내 집 살면서 국가에 다달이 월세를 내는 것 아니냐. 매일경제에 보도되고 있고요. 우리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37살 안모 씨. 나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갑절이다. 세금용 적금이라도 드려야 할 판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민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다 10억 넘어가요. 되는 물건도 별로 없거니와 10억 5천, 7천 뭐 그렇게 나와요. 좋은 거는 11억도 나오고요. 이제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30년, 40년 산 니네 집에서 이제 쫓겨나는 걸 나가라, 시골로 가라 이거죠. 김광산 변호사님,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커졌고 또 정부가 앞서서 여권도 공시지가를 대폭 올릴 것이다 라는 것도 예고했기 때문에 야, 이거 몇 년 안에 우리도 저렇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서울에 있는 중위권 아파트를 보유한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서민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전에는 제가 종부세 내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 종부세 대상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근데 제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부동산이 올랐는데 사실 이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본인들이 아파트에 투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원주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한 30년, 40년씩 그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재건축하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거죠. 그러면 아까 아크로 리버파크를 예를 들면 거기 한 3, 4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 굉장히 싼값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아파트 30평을 분양받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30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30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적어도 한 70세 가까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30억에서 9억을 제외하고 21억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혼자 사는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나는 정말 아파트 투기도 않고 30년 살았어요. 근데 왜 종부세를 내야 하느냐.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잘못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내가 왜 그 세금을 내야 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공시가격이 계속 90%까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종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면 종부세 부담이 계속 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또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그러면 그분이 30년 동안 산 그 아파트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럼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는 누가 와요? 돈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강남의 어떤 부촌이나 그런 것도 젠틀피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원주민은 밖에 나가야 하고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들어서 살아야 하는 결과적으로 내쫓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하고요. 그로 인해 결과가 어떤 거 발생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가 많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전에 워낙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20번 이상. 그래서 부동산이 거의 잡히는 듯 했거든요. 근데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전세가 귀해지니까 영끌에서 또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전세값 올라가고 매매값 올라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잡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이 종부세 문제 때문에 또 사실은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정부가 여건이 예고한 대로 공시지가를 거의 현실화한다면 수년 내에 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그냥 1주택을 갖고 있는 평범한 서민들도 종부세 부담이 걱정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이거 정부가 사실상의 편법 증세하는 건 아니냐. 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데 90%까지 정부는 기간을 2030년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벌써 작년부터 올해 또 올해에서 내년까지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가격의 상승분과 또 주택가격 상승분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설마 내가 종부세의 대상이 되겠어라고 생각했던 가구들도 종합부동산세를 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 이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종부세를 내게 되면서도 동시에 건강보험에서 지역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되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 내세웠던 경제정책 기억하시죠?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두둑하게 만들어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가 활성해서 살아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오직 한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집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급격하게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한 가지 더 큰 피해가 뭐냐면 이렇게 조세를 통해서 부담이 집주인에게 그대로 오게 되면 이 부담이 집주인이 혼자 다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부분을 세를 주게 됐을 경우는 이 조세 전가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주택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되게 된다면 지금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세수는 늘어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적어도 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이 문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